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피곤한 화요일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뤄봤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더 이제 이어가는 그 2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뭐고 왜 6대 18, 8대 16, 12대 12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복용을 했고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고 지방이 채워지고 지방이 태워지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르몬 중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이 살을 찌우고 지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살을 태워주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토제네시스와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같은 걸 촉진시키는 게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호르몬의 대사 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룰 영상은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글루카곤을 늘리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줄고 지방 축적이 덜 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늘어나면 지방이 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높이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글루카곤을 높이나 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체내에 있는 글라이코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글라이코겐의 대사와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간혹가다 이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을 아이허브에서 구매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 영상에서.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은 호르몬이에요.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높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높아지는 정도입니다. 이게 탄수화물 먹으면 이 정도로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고 탄수화물과 지방이나 프로테인, 단백질을 같이 먹었을 때도 더 올라갑니다. 좀 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다가 지방을 같이 먹으면 저탄고지에 비슷한 범주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덜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테인과 팻은 지방이 가장 인슐린 분비를 덜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쪽으로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식단을 짜고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면 인슐린 분비가 확 줄겠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표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나 단백질을 같이 먹어도 인슐린 분비량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용량의 높은 탄수화물식이나 높은 칼로리를 먹거나 자주 군것질 하시는 분들도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끊어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드시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당 수치가 확 지방으로 확 전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슐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줄이고 칼로리를 낮추고 균형 있는 음식과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그리고 운동과 영양의 그 밀도, 강도 그러니까 높은 균형을 가진 식단을 갖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탄고지를 막 너무 하시기보다는 적정량의 탄수화물만 드시고 탄수화물과 당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간헐적 단식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간헐적 단식을 하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에 있는 그 당 농도와 여러 가지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변화가 되나를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혈중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어도 당 수치는 쫙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혈당이 일반적으로 오지는 않고요. 일단은 글루코스를 먹으면은 수시간 내로 수시간 내로 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 이제 딱 끊었죠, 우리가. 그러면은 간에 있는 이제 글라이코겐을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루 내로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은 다 소모시킵니다. 하루 내로 저장되어 있는 당은 다 소모시켜요. 그래서 하루 단식을 유지하고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저장되어 있는 형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시간부터 글라이코네오제네시스, 그러니까 단백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을 태우면서 당을 공급해주고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주고, 이게 지방과 단백질을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가장 이 그래프, 요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그 유리지방산,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가지고 밖으로 그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태워서 그 지방산을 혈중으로 보내줘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결국엔 지방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지방을 태워주는 게. 근데 보시면은, 자, 지방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16시간부터 20시간 전후, 요 정도까지가 지방이 가장 빠르게 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12시간부터 요 정도 사이를 유지해줘야 지방이 태워지는 양이 일정하게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복을 덜 유지할수록, 혹은 중간에 당을 넣어주면 이게 다 없어져요. 이 대사가 다 끊기기 때문에 공복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혹은 하루 정도까지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12시간부터 18시간 사이, 이 사이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당을 안 먹고 딱 끊어버리면은 하루 내로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단백질과 지방순으로 이렇게 태워준다는 거죠. 동시에 단백질과 지방을 태우는데, 단백질도 이제 나중에 되면은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려가고요. 지방을 꾸준하게 태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 없고 단백질을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서 16시간 사이로 잡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죠. 중간값 정도로. 그리고 짧게는 12시간 정도 잡고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이 유리가 되면서 지방을 소모시키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밑에 그래프는 공복 시 12시간 정도가 지냈을 때 인슐린 농도가 가장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2시간까지 단식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인슐린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충나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6대 18 정도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죠. 인슐린 레벨이 이렇게 해서 쭉 떨어져요. 24시간까지 쭉 떨어지고, 글루카곤의 레벨은 반대로 상경하게 올라가요. 쭉. 그러니까 글루카곤의 레벨을 높이는 방법은 공복시를 유지하는 거예요. 공복시를 유지하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과 단백질을 태우기 위해서, 특히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글루카곤의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복시를 오래 유지할수록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간헐적 단식의 방법, 하루 이상 굶는 거는 제 몸에 축난다고 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간헐적 단식의 방법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 동안 굶게 되면 인슐린의 농도가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지방의 소모가 가장 높아지는데, 그 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하루 단식이 되게 힘들어요. 생활에 막 패턴이 힘들어지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와 그리고 풀로 굶었을 때와의 그 체중 감량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거든요. 그 TV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루 단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6시간 먹고 18시간 단식을 매일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다시 살을 찌울 예정이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며칠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요.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날 오후 1시에 점심 식사를 했죠. 이때까지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 좀 마시고, 아침에 와가지고 배고프면은 물 마시거나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거나, 여기서 이제 방탄커피라는 그 MCT 오일 같은 걸 섞으면 지방의 대사를 더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배고프면 이제 식이섬유 같은 걸 드시면 돼요. 배가 빵빵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복을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고, 매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처럼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힘이 좀 있으면 하시고, 힘이 없으면 그냥 아침을 굶으셨으면은 오후 1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 한 11시쯤에 간식을 좀 드시거나 12시쯤에 간식을 드셔가지고 그냥 공복시를 최대한 유지하는 거죠. 공복시를 최대한 유지해야 글루카곤의 분비가 계속 유지가 돼서 인슐린 농도는 떨어지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82.2kg까지 뺐죠. 8일간 간식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보충제를 먹어가지고 뺐는데 이게 안 믿기신다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물만 빠진 거 아니냐. 물만 빠진 거 절대 아닙니다. 뱃살이 확 줄었거든요. 제가 뱃살이 옆구리살이 좀 나왔는데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옆구리살은 지방이거든요. 뱃살도 처졌던 뱃살이 사라졌어요. 8일 만에 간헐적 단식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아, 돼요. 이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5kg 빼는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가능합니다. 물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6kg 이상까지 찌울 거예요. 다시 먹고 있거든요. 찐 다음에 그리고 나서 뱃살 둘레로 재보고 인치수를 공개하고 이 간헐적 단식과 여러 가지 보충제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80kg까지 한번 빼볼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식단도 좀 짜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할 점. 일단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성장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육 손실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 근육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근육이 지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양 관련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체격에 지병이 없으신 분들, 혹은 지병이 있더라도 그냥 심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죠.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많이 있을 거지만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을 줄이겠습니다. 자, 다른 호르몬도 관련돼서 렙틴, 그렐린, 성장 호르몬, 이거랑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상관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편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간헐적 단식의 의의,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간헐적 단식이 살을 빼게 하고 지방을 빼나, 이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번만 더 요약을 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빠르게 요약하자면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6시간 뭘 먹고 18시간 공복을 유지해서 지방을 빼는 체중 감량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체중 감량뿐만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측면에서 되게 이점이 많죠. 혹은 5일 동안 먹고 그 사이사이 하루하루에서 이틀간 24시간 단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호르몬의 글루카곤과 인슐린, 그 두 가지의 호르몬을 이해하고 간헐적 단식이 왜 지방을 분해시키는지 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슐린이 나오면 글라이코겐이라는 그 당을 저장하는 형태가 촉진이 되고 지방 저장이 촉진이 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거는 보통 공복 시에 분비가 되고 인슐린은 밥 먹었을 때 분비가 되는데,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지방을 분해합니다. 글루카곤을 분비하도록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글루카곤을 만드는 방법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제가 10시간 이상, 16시간부터 24시간 사이를 유지해야 글라이코겐 농도, 인슐린 농도가 이상적인 수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18시간 이 정도 단식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야지 지방이 분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균형 있는 식단과 운동, 그 다음에 채소 많이 섭취하시고 간헐적 단식을 주기적으로 그냥 틈날 때, 몸 컨디션 좋을 때 한 번씩 하시면 살이 쫙쫙 빠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살이 좀 빠졌거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